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몰라? 그 소리만 나오면 놀란다. 여러분들, 그 얘기했어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그 2차 함수와의 관계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림을 좀 다르게 그리죠? 이걸 내가 왜 굳이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있냐? 이렇게 보는 게 낫죠. 네, 이렇게 볼게요. 여기 한 점, 두 점.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고 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요.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두 개식 자체는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인한 거죠. 이건 뭐라?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이잖아. 직선과 2차 곡선, 포물선 사이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다고. 근데 직선이 이런 직선만 있을까? 어떤 직선도 있을까? 그럼 그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해? 이 식 자체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고 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두 y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놓고 이 식을 이항에서 정리하겠죠? 이 새로운 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될 거야. 그렇다면 새로운 방정식의 판별식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되지 않을까? 얘는 판별식이지. 네. 그래서 똑같아요. 두 점에서 만날 때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인 거고요. 안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쟤랑 같은 식이 나옵니다. 단 여기서 판별식은 조심해야 될 건 그거야. 너 왜 자꾸 시야가 왜 자꾸 여기를 봐야 무슨 얘나 다칠 뻔했다. 야, 네가 지금 액션에서 조심해라. 어? 웅성웅성.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라고. 멍 때리지 말라고. 멍 때릴 때 그 각도가 되게 위험한 각도라고 니네들. 아, 그러네. 왜? 보통은 너 멍 때리면 이쪽을 이렇게 보자. 정면을. 니네 정면. 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이 그래프와 mx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에 판별식을 사용한다면 어떤 식의 새로운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고루고루. 저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새로운 식에 대한 판별식이 되는 거야. 이 판별식이 들어가기 전에 식을 먼저 변형해주고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을 쓰게 되겠죠.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을 사용하셔야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말고는 똑같아요. 식을 이항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진짜 놀랍게도 요거랑 교점이 같아요.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실 건데 이거 넓이 구하거든요. 아, 진짜. 반원애들. 아니요. 이게 무슨 반원이야. 그냥 이상하고요? 수2에서 나와요. 그건 어떻게 구해요? 적분이에요. 아, 오케이. 적분의 넓이 구하는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도 똑같아요. 쉽지 않아서.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적분은 뭐야?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여튼 그거는 천재구나. 이렇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식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보시면서 예제 5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판별식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예제 5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요렇게 식을 세울 거라고요. 자, 그럼 식 한번 세워볼까요? 예제 5번 x제곱 더하기 ax-3이라는 값이 3x 플러스 b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식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a 빼기 3x 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4랍니다. 그럼 두근의 합이 뭐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그 값이 얼마라서? 2라서 a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두근의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인데 그 값이 얼마라서? 마이너스 8이라서 계산해주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 3 넘어가면 a는 1 나오고요. b는 5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 네, 풀이 가능합니다. 즉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연립하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예제 6번처럼 위치관계를 물어볼 때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걸 위치관계라고 해요. 그럼 그 위치관계와 관련된 식을 구하기 위해선 뭘 해라? 판별식을 써야 된다.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너 어디 보냐? 자, 1번 식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 나오죠? 이거 판별식 25 플러스 9 8 다 0보다 크죠? 그럼 위치관계 어떻게 돼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2번 식은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와 중근. 그러니까 뭐라고요? 접한다고 하죠.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치관계 물어볼 때는 판별식이에요. 2차식에서 위치관계 물어볼 때는 무조건 판별식이에요. 포물선도 2차식이에요. 2차식에서는 판별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2차식들이 추가로 더 있고요. 그 추가로 나오는 것들에서도 위치관계는 판별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실 2차 그래프는 포물선, 원, 타원, 그 다음에 그 쌍곡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도 위치관계는 판별식입니다. 이런 모든 2차식에서 위치관계는 판별식이에요. 자, 그럼 7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7번은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식을 어떻게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놓고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라고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나서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라는 판별식을 세워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k의 값이 0보다 1보다 커야 되고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접하기 위해서는 k의 값은 1 3번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k는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바로 가능하겠죠. 어렵나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4번만 다른 내용이야. 1, 2, 3이랑 5, 6, 7이랑 세트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4번만 따로 떼서 설명을 하는 게 난데 이걸 굳이 4번을 사이에 껴놔가지고 제가 풀기가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다음 요거 정리하고 최대 최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2차 함수의 모양은 무슨 모양? 포물선 모양. 포물선 모양이라는 거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그래프 자체가 내려가다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그럼 요 밑이라는 이거는 가장 아래로 내려온 이 포인트는 뭐게요? 꼭지점이죠. 만약에 이 식을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한다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인 p, q가 되겠죠. 보통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y 좌표를 물어봐요. 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엔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이런 아래로 볼록 같은 그래프는 아래를 찍고 올라가는 애니까 최소값이 존재하네. 그 최소값이 얼마야? Q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최대값, 제일 큰 값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계속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최소값 Q.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음수일 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만 있어요. 그죠?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이 없고 최대값만 존재하거든요. 그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Q. 야, 그러면 지금 이 표준형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뭐만 봤었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에 뭐뭐 있었니? 축밖에 없었잖아. x는 p 말고 하나 더 있었네? 뭐가 있다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게 꼭지점의 y좌표가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뭐가 되고? 축이 되고 q값이 뭐가 된다? 최대값 혹은 최소값. 그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얼마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로 바꿔야겠다? 표준형으로 바꿔야겠다. 표준형으로 바뀌면 뭐가 보인다? 최대값이 보인다. 혹은 최소값이 보인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를 한번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예제 1번으로 넘어가죠. 지금 현재 페이지는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식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표준형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네네. 기억하시죠? 예. 다 기억하지? 네. 아씨, 겁나 불안하네. 야, 왜 이렇게 반응이 별로지? 자, 봐요. y는 2로 묶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또 왜? 묶고. 그다음에 상수까지 묶을 거야? 4분의 9 빼기 4분의 9 더하기 4죠. 그럴 줄 알았다. 니네 모르잖아. 아이, 예. 그죠. 그럼 두 번째 y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얘네 셋은 나머지는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다. 최대값은 없다. 없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최대값은 없다라고 쓴다고. 근데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이 뭐였어? x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꼭지점을 이런 식으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저렇게 알겠으면 머리로. 봐봐.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는다. 이게 지금 뭘 알려준 거라고? 꼭지점 알려준 거야. 확인되냐? 이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2번도 볼까요? 여기다 지우고 이쪽으로 가야겠다.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식 어떻게 되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거든? 식 변형 한번 해보자. y는 x 플러스 2에 제곱 플러스 5인가? 네,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돼요. 요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하다 보면 돼요. 요 정도 속도로 나와야 돼요. 네? 이런. 예. 여러분들 언제까지 중학교 1학년일 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되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이상 속도가 나오셔야죠. 자, 해서 이번에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아니, 왜? 아래로 오무. 네? 아니, 네? 아래로 갈 거면 그냥 여기 볼게. 그래. 야. 위로 볼록. 이니까 이번에는 최소값이 있어 없어? 소값이요? 없죠. 없죠. 최대값은 얼마예요? 근데요.
최소값을 x라고 써야 돼요. 예? 아니, 저렇게만 써야 돼요. 없다요. 없다. 네, 이게 한글로 쓰면 없다요. 없다. 예. 그러면 그 최소값과 최대값을 둘 다 구하라는 문제에서 그냥 최소값을 그냥 생략하고 그냥 최대값 뭐만 쓰면 돼요. 틀리죠. 따로 써야 돼. 딱 하나.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 없어요. 뒤에 나와요. 이런 있어요? 이게 네. 이런 합작 구하시. 이게 있고 저런 거 같았는데 이게 있다고? 범위가 정해진 게 있어요. 그쵸. 자,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문제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동시에 있을 텐데요. 자, 그거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마 치환도 나오나? 네? 시간이 왜 여기서 시간이요? 아, 치환 안 나오네.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함수가 갑자기 하려 모르겠네. 그때 심각 뭐 양이다. 문제가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고 자, 봐봐요. 일단 아니요. 둘을 왜 아래로 블록인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놓쳤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아래로 블록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특정한 범위가 주어졌을 때라고 하면 그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여기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라고 이 범위가 주어질 때. 위로 블록은 생략할게요. 두 번째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범위가 주어질 때. 좀 더 다른 색깔로 해줄까? 다른 색깔이 있나? 아이씨, 안 보이잖아. 왜 난 다 밝은 색깔밖에 없는 거야? 여기, 보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래프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요렇게 나와 있는 주어진 경우. 총 세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야, 딱 보면 최대값, 최소값 나와. 아니요. 그림상으로 최대값이 얼마야? 알파. 최소값이 얼마야? 알파. 여기는 최소. 알파, 베타. 그럼 여기는 최대값이 얼마로 보여? 최소값은? 꼭지점. 꼭지점. 방금 전에 내가 최대, 최소 나오면 무조건 뭐로 바꾸라고 그랬지? 표준형으로 바꾸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예제 2번 한번 볼래? 예제 2번에 1번 한번 문제를 보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고 식이 나와 있고 이 식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이 식은 습관적으로 뭐로 고쳐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고쳐봐야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축의 좌표인 마이너스 1이 요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 범위 안에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에 x좌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 있죠?
있는 상태면은 결국엔 어떤 식으로 구하면 되냐면 있을 때는 자 어떠한 여기다가 쓸게. P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P라는 건 축이야.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함수값 3개를 봐요. 그 쭉, 그 3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개를 한번 보자고.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위에다 넣지 말고 아래다 넣으시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0인가? 0이지?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요. 2 넣으면 얼마? 5인가? 그럼 최대값이 어디 있어? 최소값은 어디 있어? 이게 최대 최소야. 자, 최대값 귀찮으니까 영어로 쓸게요. 최대값 얼마? 5. 최소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두 번째도 볼까? 이번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에 범위가 0부터 4까지야. 자, 그러면 이것도 C가 어떻게 돼?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나오거든. 오. 보여요 이제? 다행이다 야.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또 좌표를 확인해 봐야 돼. 몇 콤마 몇이라고? 1,2라고. 지금 주어진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 사이인데? 0부터 4까지인데 그 사이에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해계를 봐야 된다고. 첫 번째 0 집어넣으면 얼마? 3. 잠깐만. 나 뭐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1이구나. 1. 1이죠. 다음 1 집어넣으면 얼마? 2죠.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그럼 최대값 얼마? 2. 최소값은 얼마?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에서 문제 있나요? 규칙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규칙 확인하시면 돼요. 자, 1번과 2번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푸는 방법.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둘 다 뭐였어요? 범위 사이에 축이 존재할 경우. 나 여기서 이제 녹화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어. 진짜 무서워요. 무섭다고. 되게 무서워요. 눈을 뒤집은 상태로 접신한 것처럼 막 이러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지 마요. 자, 그러면 예제 3번 이어서 한번 해보자. 예. 최대값 최소값만 써도 돼요. 앞에 뭐 X는 며칠 때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쓰라고 하면 쓰면 돼요. 지금 당장엔 최대 최소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쓰시면 돼요. 자,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예제 3번 똑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번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고 나와 있고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죠? 일단 먼저 X 마이너스 2 맞아요. 플러스 3. 자, P가 사이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굳이 축을 확인할 최대 최소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즉 뭐만 보면 돼? 얘랑 얘만 보면 돼. 얘 얼마? 19? 얘 얼마? 최대 최소. 축이 범위 안에 없을 때는
양 끝값만 확인하면 돼요. 하지만 축이 그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양 끝값에 축까지 포함해야 해요. 그죠? 자, 그럼 2번도 볼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가? 식이? 네.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5인데 지금 주어진 x의 범위가 어디부터? 범위 안에 없으니까. 양 끝값만 구하면 돼. 0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3, 9,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3. 최대 최소. 확인돼요. 이걸 이제 응용하시면 돼요. 이 정도 속도로 풀어야 되나요? 어떤 거요? 그럼 내용. 이거 방금 전에 니네가 대답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래? 그럼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빠르죠. 뭔 소리야. 활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넓이의 최대값, 길이의 최대값, 그 넓이가 최대일 때의 한 변의 길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예제 4번 이런 문제입니다. 길이가 40m인 철망을 이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가축우리를 가능한 한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식 자체가 넓이가 40m 예? 예? 한 변의 길이를 뭐라 할까? 물론 그렇긴 하지.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x라 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뭐라 할까? 20-x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넓이는 뭐가 돼? 20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를 표준형으로 바꿔봐요. 왜?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x가 10일 때. 넓이 얼마? 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범위도 살짝 확인해 보셔야 돼요. x의 범위는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넓이는 100제곱미터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유제 5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힌트 드려요? 네. 닮으면. 뭐가 닮았죠? 유제 5번. 네. 쟤랑 빈칸이랑 빈칸 닮았나요? 빈칸이랑 큰 삼각형이랑 세 개가 다 닮음이죠. 이게 힌트입니다. 네. 전에 얘기했죠? 자신 있게 틀리라고.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